125차 대구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 대구 시민들의 민심을 직접 볼 수가 있었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우리 당원들이, 많은 당원들이 모여주셨고 또 외국 국민들이 모였습니다. 그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태극기를 들지 않았지만은 대구의 많은 시민들이 125차 태극기 집회에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겁니다. 2부 집회를 보면은 지역의 주민, 또 대구 시민, 경북 도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그동안 거짓 언론에 속았던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진실을 알고 왜 대한애국당이 이렇게 처절하게 투쟁을 하고 있는가, 또 왜 대한애국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고 자유한국당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얘기를 계속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보시고는 전달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유한국당하고 대한애국당은 대단히 다릅니다. 황교안 대표는 아직도 탄핵의 불법, 거짓 탄핵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탄핵에 대한 분명한 책임자에 대한 책임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파가, 보수가 뭉쳐야 된다, 뭉쳐서 문재인만 끌어내리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거짓 탄핵을 일으킨 그것이 촛불이었고, 그 촛불은 저들이 말하는 촛불혁명, 지금까지의 모든 국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체제 흔들기, 역사 바꾸기, 또 보수 인사들에 대한 이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보수 인사들의 입을 다 막아버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조질래 전 의원이 결국 검찰 조사받다가 압박에 못 이겨 자살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보수 우파 사람들이 자살을 해야 됩니까? 이러한 현실에 그들의 촛불 혁명을 인정하면은 그 모든 것이 혁명과학 완수기 때문에 모든 것은 혁명 말 한마디로 정당화되는 겁니다. 뭔가 잘못됐잖아요. 지금 체제전쟁, 역사전쟁의 상황에서 그들이 혁명이라고 인정을 하는 순간, 촛불혁명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이 체제가 무너지고 역사가 바뀌어도 우리는 말 한마디 못합니다. 문재인 씨는 첫째, 국내에 있어서의 주류 세력 교체를 하겠다. 둘째, 한반도에 있어서의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있어서의 주류 세력 교체는 다 끝났습니다. 권력기관 다 장악했고요. 법으로 문재인 씨를 퇴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 자,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나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이 탄핵에 대한 인정을 하면은 그들은 촛불혁명을 성공한 거고, 촛불혁명에 의해서 이루어진 지금의 적폐청산을 인정하는 상황이 되고, 그것은 언젠가, 지금이 아니라도 어느 역사에서 어느 누가 이 촛불 쿠데타에 대한, 권력 찬탈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역사적인 인식도 없고 체제에 대한 인식도 없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지도부한테 체제가 무너지고 역사가 무너져도 촛불혁명을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촛불혁명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뒤엎어버린 촛불 쿠데타는, 그들이 말하는 촛불혁명은 혁명이 아니에요. 헌법을 바꾸지 않은 한도 내에서는 그들은 대한민국 반자유민주주의적 혁명을 했기 때문에 쿠데타라는 겁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한계라는 거죠. 제가 고돈청이나 미국의 보수 중요 인사들을 만나서 얘기한 거 그겁니다. 자, 자유한국당 식으로 가면은, 그러면은 저들이 하는 모든 것은 정당화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정당화되는 겁니다. 그들이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연방제를 하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고 공수처를 설치해서 좌파 장기 집권을 하더라도 그들은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앞뒤를 생각을 못하느냐고. 지금 황교안이 대통령 되는 게 중요합니까? 자유한국당이 어서 한석 얻어가지고 국회의원 연장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대한민국의 체제가 중요하고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억지로 리몬 메셔 또 모멘트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들이 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 거짓 탄핵을 얘기 못하는가? 그것은 자유한국당의 과반이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 불법 탄핵을 얘기하지 않으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 가 있는 것이 정당화되는 겁니다. 그것은 자유한국당의 또 다른 이중성이에요. 그 자유한국당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 뇌물 한 푼 먹지 않은 분이다. 그런데 33년을 받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파 국민들은. 그런데 우파 국민들은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야, 다 모여가지고 문재인만 끌어내리면은 어떻게 끌어내려요? 헌법상으로 못 끌어내리는데 좌파 독재, 소위 말하는 촛불혁명을 인정하는 순간에 대통령 선거를 인정해야 되고, 그러면 못 끌어내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끌어내립니까? 좌파들이 정권을 그냥 쉽게 내준다고 보십니까? 권력기관을 다 장악하고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약점을 다 지고 있는데, 이것은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미국이나 일본의 보수주의자들이 와서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하고 조원진이 생각이 똑같습니까? 그 중간에 있는 자유한국당은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고든청의 생각이나 데이 슈나이드의 생각이나 일본의 에이바 교수나 어떻게 저하고 생각이 똑같고 자유한국당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고든청이 뭐라 합니까? 내부의 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런데 체제나 역사에 대한 인식은 하지 않고 그냥 국회의원 의석 가져와서 우리가 바꾸면 된다. 그러면 촛불 혁명을 인정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역사는 무너지는 겁니다. 역사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은 촛불혁명을 헌법에 넣으려고 시도했잖아요. 왜? 단기적인 생각만 하느냐고. 우리는 이 시대에 사는데 이 시대의 하나의 점이에요. 대한민국의 역사에 있어서 2019년 여기에 있는 우리는 역사의 하나의 점입니다.
역사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도대체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나 대한민국의 최대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솔직히 우리는 문재인 정권 인정 못하겠다. 그래서 촛불 인정 못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잘못됐다. 이 얘기를 못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게 보수팔이라는 거예요. 좌파들은 5.16 정명 58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은 군사 쿠데타라고 지속적으로 좌파가 1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그 역사 인식은 바꾸지 않고 58년을 지켜왔습니다. 2년밖에 안 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 혁명을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 보수파리들이 인정을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대한애국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의 차이예요. 역사는 분명히 이것을 밝혀줄 거예요. 또 시대는 대한애국당이 왜 이렇게 처절하게 가느냐. 최소한도로 국가의 지도자가 되고 최소한도로 국가를 이끌겠다는 사람은 이 역사와 체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나 대한민국의 이 역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정부 100주년 가가지고 건국 70주년을 묻어버리고자 하는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식 가서 문재인하고 악수나 하고 있죠. 그래서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100% 우리 대한애국당이 이깁니다. 왜 이기느냐? 그것은요,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은 자기들의 정치를 위한 길이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대한민국의 길을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역사, 대한민국의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길을 가는 거고, 그들은 그들의 정치를 위한 길을 가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애국당 당원 동지들이나 애국 국민들이 오늘 이 방송 나가면 또 볼 거 아닙니까? 또 자유한국당 몇 사람 볼 거 아닙니까? 어제 대구에서 제가 얘기 간단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대구에 많은 사람들이 다 놀래잖아요. 도대체 황교안이 와서 얘기하는 거하고 조은진이가 가서 얘기하는 게 완전히 다르다. 알라하고 국민학생하고 대학생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되겠습니까? 황교안이 우리 지역에 와서 했잖아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 역사 체제사 싸움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문재인 스탑이나 얘기하고 앉아 있으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애국당은 당당하자. 그리고 그림을 크게 그리자. 저는 데드크로스라는 얘기를 이틀 전부터 했어요. 2월달 되면은 데드크로스, 자유한국당보다 대한애국당 지지율이 높아진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니까 정말 미쳤나? 저기 국회의원 한 석밖에 없는 게 저게 114석보다도 지지율이 높아진다 하니까, 여러분, 정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원칙을 지키고 역사와 체제에 앞장서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면은, 지금 자유한국당을 얘기하잖아요. 아니, 생각 자체가 다르잖아요. 또 옆에서 집회 하면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뭐가 두려워요? 여기 못 옵니까? 자유한국당 당원들은 여기 와가지고 우리 대한애국당 입당 엄청나게 어제 많이 했잖아요. 뭡니까? 뭐가 두려운 거야? 쟤들은 문재인이 두려운 게 아니고 대한애국당이 두려운 거야. 대한애국당이. 그러니까 온갖 엄해라는 엄해는 다 하고 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제 얘기가 어떻게 그렇게 실천해 가는지를 두고 보시면은, 이 대한애국당이 정말 무서운 조직이다. 조직은 무섭다는 거 다 알아요. 민노총도 피해 가잖아요. 조직은 무섭다는 거 다 아는데, 이제는 그 조직을 이끌고 있는 우리들의 이념, 우리들의 생각이 올바르다.
역사를 바탕으로 하고 대한민국 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러한 자생, 자립, 자강. 지금은 우리가 자생하고 자립한 과정입니다. 이제 다음 총선 때까지는 자강, 스스로가 강해지는 자강의 단계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쟁하는 동지들 보면서 마음은 아프지만은 우리가 뜻이 옳고 우리가 가는 길이 옳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래 뵈면은 피곤한 기색이 별로 없어요. 내만 피곤한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막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있어요. 오늘 조영환 대표님이 그 얘기하시는데 소종방이 왜 이 신라를 공격을 못했느냐, 왜 함락을 못 시켰느냐 그랬더니 삼국사기에 그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신라지역은 임금과 신하와 국민이 하나로 뭉쳐있고 그 바탕에는 신의가 있다. 그래서 쉽게 그렇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서 함락시키지 못했다. 이런 아까 글귀를 주셔서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 집회했던 거기에 가면 동대구라고 동화사라고 또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파괴사하고 갈라지는 길에 보면 신순겸 장군의 그 탑이 있습니다. 신순겸 장군은 고려시대 때 왕건이 완전히 죽음에 이르렀을 때 왕건의 갑옷을 입고 대신 죽은 사람입니다. 그 신순겸 장군의 상이 있고 아무튼 그 우리 대구 옆에 청도라고 있죠. 청도 영천 가기 전에 청도인가 영천인가 아무튼 대구 근교에는 또 같은 고향에 우리가 단신가 정몽주 선생하고 또 조선 개국의 유교 이론을 했던 정도전 삼봉 정도전 같은 고향이 그 옆에 있어요. 대한민국의 유림은 대단히 안동지방이 대단히 강한데 이상한 발언을 하나 해서 뭐 황교안이 100년에 날까 말까 한 구세주라는 얘기를 했어. 유림도 구세주를 얘기하는가? 제가 아는 정교님한테 내가 물어봤더니 전혀 딴소리다. 유림이 무슨 구세주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안동지방이 시끄럽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무튼 오늘도 이 투쟁의 열기를 놓아뜨리지 말고 누가 지나가더라도 우리가 딱 눈빛만 봐도 무섭다. 피곤하실 때는 저 안에 텐트 안에 들어가서 주무시면 됩니다. 그죠? 오늘도 일정에 따라서 우리 동지들의 가열찬 투쟁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